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휴전 이후 상황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너무도 좋은 상황이었다. 군사적인 문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해결을 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과 정치적인 라이벌들은 사라졌고,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물건들도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다. 여론도 전쟁이 끝난 직후여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바라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또 한 번 헌법수정이 필요했다. 헌법수정은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했다. (1954년) 자유당은 처음으로 정당 공천제를 도입해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했다. 재헌 헌법 당시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한 번만 가능했으나, 이후 발췌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 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상 3번 이상 대통령이 불가능하자 헌법의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정식 항목이 아닌 부칙으로 이승만 대통령만을 위한 헌법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였다. 후보들은 헌법 수정을 약속했고 자유당 후보로 추천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4년 5월 20일 제2대 국회의원 수는 210명이었으나 전쟁으로 북쪽에 빼앗긴 지역구가 발생해 3대 국회의원 수는 203명으로 줄어들었다. 북에서 빼앗은 지역은 아직 행정구역이 나눠지지 않아 선거를 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이 달린 국회의원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선거 기간 동안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 정부는 지역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려 자유당을 찍도록 강요하였고, 후보 등록을 하러 온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나라 정치사의 최연소 국회의원인 26세 김영삼이 당선된다. 그리고 무소속 출마한 김대중은 낙선했으나 무소속 출마한 김두한은 당선된다. 1954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휴전 이후 한반도의 문제 및 여러 사안을 논의하자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초청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방문해 연설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 회담으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한 통일을 원했으나 회담의 성과가 없자 다시 북진 통일로 마음이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2차 대전에서 6.25 전쟁까지 엄청난 전쟁 비용을 지출하였다. 전쟁 비용은 모두 미국의 세금이었으니 세금 증가에 따른 불만이 미국 정부에게 부담이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군사비와 대외 원조 감축을 통한 재정 적자 축소를 목표로 새로운 정책인 유럽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다. 미국은 공산 진영의 확장을 막기 위해 동남아시아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 유럽 정책은 해외 파견 미군과 대외 원조를 줄여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해외 파견 미군을 줄이고 이때부터 CI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부의 작전을 실행한다. 그리고 제작과 유지의 비용이 많이 드는 재래식 무기를 줄이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인 핵무기 사용 방안을 활용하기로 한다. 남한도 냉전시대 최전방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국가별 지원 규모 중 가장 많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2차 대전 패배로 군대를 가질 수 없던 일본에게 재무장하기를 요구하였고 일본은 1954년 7월 자위대를 창설한다. 미국은 남한의 미군 병력을 줄여 유지비를 줄이고 일본에게 원조 비용을 떠넘기려고 하였다. 그러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져야 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살아난 일본과 남한의 관계 개선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이상의 협상이 있었고 9월 초 한미합의 의사록에 초안이 작성되었다. 의사록 내용은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고 한국군을 유엔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아래에 두는 것이었다. 대신 미국은 한국에게 7억 불 상당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초안에 담긴 내용 중 모든 평화적 수단을 통해 통일을 모색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1954년) 남한의 환율은 1달러에 180환이라는 고정 환율을 쓰고 있었다. 당시 남한은 수출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수입과 미국의 원조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180환 고정 환율은 싼 값에 수입 물건을 살 수 있어 이익이었지만 미국은 손해를 보고 있었다. 미국의 강한 요구에도 180환 고정 환율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한은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고 미국은 경제 원조를 무기로 남한 정부를 움직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한이 100% 원조로 받고 있던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
남한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환율을 1달러에 500환으로 3배 가까이 올리고 합의를 한다. 그리고 한미합의 의사록도 통일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고 합의를 한다. 내용을 삭제하고 미국은 평화적 통일만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은 힘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려 했지만 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개헌을 하기에는 의원수가 부족했다. 개헌을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했고 203명 중 136명이 필요했다. 당시 자유당 국회의원은 114명이었고 136명의 22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자유당은 의원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과 협박을 통해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무소속 의원 67명 중 23명을 자유당에 입당시킨다. 그래서 자유당 의원수는 개헌이 가능한 의원수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의원 전체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136명의 서명을 받은 개헌안을 제출한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김두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폭력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으나 자유당에 입당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개헌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4.4.5입 근사값을 구할 때 4 이하의 수는 버리고 5 이상의 수는 그 윗자리에 2를 더하여 주는 반올림을 뜻한다. 헌법에 추가할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한 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정규 헌법이 아닌 부칙으로 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에서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였다. 투표는 국회의원 203명 중 1명이 불참하여 202명이 투표를 한다. 개표는 3번 이상 확인 후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는 투표 인원 202명, 1명 불참,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되었다. 개헌안은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으므로 135표를 받고 부결이 된다. 자유당 국회의원은 서울대 수학 교수에게 135.333을 4.4.5입하면 얼마인지를 묻고 135라는 답변을 얻어낸다.
135.333 이상이면 136표를 얻는 게 정상이지만 자유당은 0.333은 한 표가 아니어서 사사오입하여 135가 맞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자유당 소속 국회부의장은 135를 기준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 사건을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